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천미진 작가님의 떡국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천미진 작가님은 따뜻한 감성으로 그림책을 집필해 오신 작가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최근에 마음에 드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12월이 되어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맞이하면서 떡국을 먹기도 하는데요. 떡국 속에 담긴 여러 가지 마음들을 이 그림책을 살펴보면서 되새기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이 한 그릇의 음식 속에 어떤 마음들이 깃들여 있는지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책이라서 더욱더 정감이 가는데요. 저는 이 책을 소개받고 알게 되면서 예전에 우리 가족들이 떡국을 끓여 먹는 그런 과정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가족 어렸을 때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그 새해 구정이나 설날이 되면 방앗간에서 가래떡이라고 하죠. 그걸 뽑아와서 그 떡이 꾸들꾸들 굳어지게 되면 커다란 도마에 놓고 떡국 썰기까지 하는 과정이 다 생각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김이 보글보글 피어나는 그런 떡국을 한 그릇 마시면서 뿌듯해하고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떡국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지를 보고 질문을 나눠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떡국의 마음,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떡국은, 이 한 그릇 속에 담겨진 떡국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는 아이도 있고요. 네, 배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파 없앴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엄마의 소중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떡국을 먹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떡국 속에 저기 들어있는 노란 거는 무엇일까요? 왜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 놨을까요? 우리가 질문을 올려보면서 책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죠. 그럼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천미진 작가님께서 떡국 속에 담겨진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게 되면 뭐 요리책처럼 실용서처럼 떡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떡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구나 느끼도록 하고요. 한 번쯤은 떡국을 끓여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떡국떡이 사실은 요즘에는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방앗간에서 쌀을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뽑는 과정도 우리가 많이 지켜보았는데요. 그 과정을 이 책 속에 담아서 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향수가 묻어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길고 긴 가래떡을 뽑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내가 오래오래 탈 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래요. 그리고 이제 떡국떡, 가래떡이 꾸덕꾸덕 굳어지면 떡국떡으로 썰게 되는데요. 썩뚝썩뚝. 사실은 이것도 어렸을 때 한번 썰어본 경험이 있는데 떡의 굵기에 따라서 썰기가 아주 적당하도록 굳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자, 둥글게 떡을 써는 마음은 둥근 저 태양처럼 너의 새해가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보글보글 육수를 끓이는데요. 자, 시간을 들여서 뽀얀 육수를 내는 마음. 육수라는 거는 밑국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감칠맛이 나는 국물을 내는 거. 소고기, 고기로 육수를 내기도 하고요. 멸치 다시마처럼 멸치 국물을 내기도 하는데요. 육수를 내면서 내가 만나는 세상이 따뜻하고 푸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도 해요. 자,
달걀을 붙여가지고 지단을 붙여서 고명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자, 얇고 고운 지단, 조심조심 붙이는 마음은 너를 곁에서 지켜보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자, 달걀을 사실은 지단으로 붙이기 전까지 깨서 곱게 이렇게 젓는 걸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을 때도 달걀이 흰자, 노른자와 이렇게 마주 하면서 섞여지는 그 마음속에 떡국을 먹는 사람이 세상과 조화롭게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고명으로 고기가 뭐 꼭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새해에는 특별히 예전에도 자, 소고기가 흔하지 않은 시절에도 소고기를 꼭 먹였다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엄마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소고기라고 생각이 돼요. 푹 익은 소고기 잘게 찢어 준비하는 마음은 내가 항상 귀하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귀하디 귀한 소고기를 고명으로 얹으면서 귀한 날, 그죠? 특별하게 대접받는 소고기 재료를 떠올리면서 소고기처럼 항상 귀하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송송송 초록빛 싱싱한 발을 더하는 마음은 내가 늘 푸릇푸릇 생기롭게 바라는 마음이래요. 자, 파를 싫어하는 아이도 있지만 사실은 요리 속에 들어가는 파는 미묘하지만 색깔도 아름답게 예쁘게 내기도 하는데요. 파가 들어가서 그 국물의 밋밋한 마음을 더 특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푸릇푸릇 생기롭게 바라는 마음하고 약간 일치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송송송 흉내내는 말도 너무 예쁘게 표현됐죠. 자, 드디어 떡국을 다 끓였답니다. 새하얀 쌀떡 끓이는 마음은 너의 앞날이 밝고 깨끗하기를 바란 마음. 자, 특별히 설날에는 하얀 떡국을 끓이게 되는데요. 하얀 색 속에는 순수하고 밝고 깨끗한 마음이 깃들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나쁜 말도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오를 하는 의미에서 흰 떡이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떡국 다 끓여서 이제 예쁜 그릇에 담게 되는데요. 따끈한 떡국 듬뿍 담아내는 마음은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래요.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도 아주 크고 풍성하게 듬뿍 담아내는데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이렇게 큼직한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겠죠. 김도 올려서 너의 삶이 작은 부분까지도 고소하고 재미나게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자, 떡국떡이 완성돼서 식탁에 올려졌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너의 복을 비는 정성과 기도가 담긴 마음을 전해줍니다. 네, 떡국떡은 주로 가족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중에 어머님들이 끓여주게 되는데요. 한 그릇 속에는 어머니의 정성과 여러 가지 마음, 풍성한 마음, 환하게 자라는 마음, 그 다음에 푸릇푸릇 싱싱하게 자라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다 담아내는 그 한 그릇의 정성이 오롯이 들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면서 떡국떡을 가지고 떡국을 요리하기도 하는데요. 손님을 초대할 때도 이런 요리하는 분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답니다. 여러분은 이 떡국떡 속에 어떤 마음을 담아 보시렵니까? 그리고 새해가 된다면 이 떡국 속에 어떤 떡국을 먹고 덕담을 나눌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끈한 마음 가득 담긴 떡국 맛있게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덕담을 나눠보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새해 맞이가 되겠죠. 올 새해에는 천미진 작가님의 떡국의 마음도 읽어보고 떡국 한 그릇을 맛있게 먹으면서 떡국에 담긴
마음도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을 다 읽었으면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문장을 한번 말해보도록 합니다. 네, 이 책은 떡국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엮어가면서 마음이 전달해 주는데요. 자, 여러분 떡국을 만들면서 전달되는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죠. 선생님 딸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달걀을 깰 때 마음, 너의 꿈이 더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소고기를 잘게 잘게 찢으면서 내가 항상 귀하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인상 깊게 남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떡국의 마음을 읽고 느낀 점은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죠. 네, 떡국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제 길게 만들어진 떡이 썰어져 가지고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떡국을 끓일 때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마음들이 정성껏 담겨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떡국을 먹고 떡국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모두 다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떡국이 더욱 생각나서 꼭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 각각의 떡국의 마음을 읽고 느낀 점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책을 읽고 떡국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도 간단히 알아보면 좋겠죠. 가래떡, 그 다음에 떡국떡, 육수는 밑국물이라고 하고, 고기도 육수 내고, 야채도 육수 내고, 또 멸치로 육수 내는데요. 그 다음에 달걀은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얀색, 노란색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지만 이 책처럼 휘 저어서 골고루 섞이는 그런 노란 물로 달걀 지단을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달걀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소고기, 고명으로 얹어주는 고기도 있고 파, 김 이런 재료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재료들이 들어가서 어울려서 한 그릇의 떡국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재료니까 이번 책을 읽고 떡국을 만들어 볼 때는 여기 있는 재료를 모두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떡국을 만드는 과정 잘 나와 있죠? 네. 한번 책을 읽고 우리가 요리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서 떡국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릇의 떡국이지만 떡국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떡국은 뭐뭇이다. 은유적인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떡국은 사랑이다. 떡국은 정성이다. 떡국은 희망이다. 새해 먹으면서 새해를 어떻게 기대하는지 희망이다. 떡국은 가족이다. 가족끼리 원가족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설날에 이렇게 모여서 한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꼭 떡국이 들어가니까 가족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좋겠죠. 떡국은 사랑이다. 네, 손님 초대를 하고 여러 음식 중에 한식으로 떡국이 참 유용하게 쓰이는 음식인데요. 사랑을 담아서 한 그릇이지만 음식을 만들어내서 떡국을 끓여서 내놓는다면 떡국을 먹는 사람들이 떡국을 끓이는 사람의 마음,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떡국 한 그릇을 다 비우고 가족이나 주위 분들 함께 모여서 덕담을 나눠 본다면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겠죠. 네, 새롭게 새해 초등학교 들어간다면 건강하고 밝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이 원하는 이루는 가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할 수 있고요.
또 입시생을 앞둔 친구들이 있다면 입시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또 연로하시고 연세가 있으니까 건강하세요 하면서 덕담을 주위 분들하고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자, 책을 다 읽고 한번 글쓰기도 해보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문장,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 떡국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알게 되었다는가, 떡국을 만들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직접 만들어보고 글을 쓴다면 훨씬 더 의미 있게 글쓰기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만약 떡국이라면 어떤 마음을 담아서 떡국을 끓이고 싶은지 이야기해보면 좋은 시간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도 떡국을 만들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글쓰기를 꼭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떡국의 마음, 천미진 작가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떡국 한 그릇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림책을 만드신 천미진 작가님께 고마운 생각도 들었고요. 떡국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이라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떡국의 마음 꼭 읽어보시고 감상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국의 마음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